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332디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332디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출금 갖고 살면 노후자금 남는 게 있나요? 사람들이 대출받고 집, 차 같은 거 사고 쓰는데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돈이 있으니까 대출받고 살고 대출금 갖고 그러는데요. 보통 집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잡는데 내 집 마련하면 나이가 50대 정도 되는데요. 대출금 갖고 나면 노후에 쓸 현금이 별로 없는데 그동안 얼마나 쪼개고 쓰고 아껴야 하는지 이게 서민의 운명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차를 살 때도 그렇고 집을 살 때도 그렇고 뭔가 돈을 모아가지고 일시불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자동차도 요즘에 일시불로 차 원가를 그대로 지불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국산차도 그래요. 외제차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국산차도 캐피탈로 네,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출금 갖고 살면 노후자금 남는 게 있나요? 웬만하면 대출을 안 받는 게 좋죠. 웬만하면. 네. 네, 안 받고 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대출해 사잖아. 캐피탈을 끼워 산다고 치면 그냥 이제 캐피탈 낀 금액만 우리가 내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캐피탈 금리까지 같이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즘에 또 금리가 굉장히 비싼데 그 금리 내고 나면 사실 굉장히 또 나간 돈 많거든요. 차 가격 외로 나가는 게. 우리 킴페스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템페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올 할부로 사셨는데 예, 저 60개월 할부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월 납입금만 250인데 거기 이자만 30만 원이에요. 이자로 내는 돈까지 하면 그 차값에 2천만 원 더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국산차도 만약에 차를 2,500 주고 샀는데 선수가 500 내고 2천을 캐피탈 돌려버리면 그 차값에 한 3, 4만 원 돈 더 줘야 돼. 예, 이자 포함돼가지고. 차값 플러스 3, 4만 원 더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손해잖아, 맞죠? 한 번에 사는 것보다. 근데 차가 꼭 필요하니까. 예. 뭐 지르신이 강행해가지고 이때 아니면 차를 못 살 거 꼭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사는 거잖아요. 뭐 차가 꼭 필요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데 사는 사람도 꽤 많거든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보통 집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 잡는데 10년 이상 아닙니다. 네. 이 말 조차가 틀렸습니다. 네. 보통은 30년입니다. 네. 30년 만기가 두근거리예요. 10년 이상을 잡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네. 10년까지 택도 없어요. 지금 뭐 보통 집 대출 살 때 보통 아파트 아니야. 아파트 대출을 10년 한다. 그렇지 얼마씩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은 안 받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집 대출이 10년 가지고 안 돼요. 절대 안 돼. 월급쟁이는 절대 안 됩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아무리 집값이 내렸다 하더라도 광역시의 아파트 뭐 신축 같은 거 가면 7억 원 한단 말이야. 대부분 돈이 없어요. 뭐 1억 정도 내겠지. 5억을 그럼 대출을 받는다 치면 10년 이상이면 이자까지 하면 돈이 얼마예요? 올 한 이자까지 한 600은 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 아파트 들어간 사람들도 서민이야. 아파트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예, 월급쟁이 안 되죠, 여러분. 계산성은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서울은 택도 없고요. 지방도 택도 없어요. 변들이면 모르겠지만. 예. 왜냐하면 아파트 산다고 그 아파트 대출금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비도 나가고. 아파트 생활 수준 맞춘다고 이것저것 돈도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라는 곳이 보통 보면 혼자 사는 분들보다는 결혼을 하신 분들이 가정 이루려고 사신 분들이 많죠. 자녀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 자녀 들어간 돈까지 하면 저 10년 이상 하면 월천은 벌어야 돼. 10년에 만납하겠다는 계획으로 가게 되면. 근데 저렇게 못해요. 계산이 안 나와요. 아무리 결혼했다 하더라도 부부끼리 1,000만 원도 없고 개인이 1,000만 원 경우도 잘 없어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30년. 근데 30년도 빠듯하죠, 지금.
지금 뉴스에서 연끌 큰일 났다는 이유도 그런 거야. 10년은 없고 대부분 30년 하는데 그 30년도 이제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장난 아니다 보니까 집값 떨어져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연끌을 사신 분들이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출을 무리하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대출을. 사람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이것저것 대출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난 웃긴 게 그런 거야. 지금 굉장히 불경기인데,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불경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될 거 알고 뭐 받은 건 아니겠지만. 사무기타맨님 어서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할 게 그런 거예요. 네, 이런 말 있잖아. 대출금 갖고 나면 노후에 쓸 현금이 별로 없는데, 그럼 대출 받으면 안 돼요. 예. 네, 그러면 대출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대출 받을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뭔가 대출을 받을 때 뒤를 바라보고 대출을 받는 거지.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출을 받으면 대출 받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 그만큼 대출을 뭔가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받으면 우에 되겠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 대출금을 갖고 나면 노후에 쓸 현금이 별로 없다. 그럼 늙어서 어떡할까, 늙어서? 그럼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집을 사가 대출금 갚고 한다 한들 답이 없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대출을 함부로 이렇게 많이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출을 아예 받지 말라는 건 아니고, 뭔가, 우리나라 보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연끌해가지고, 거의 청춘을 바쳐가면서 갚지도 못할 돈을 빌리는데, 지금 그게 막혔잖아요. 거래가 돼야 이제 뭐 시대 차익 받고 이제 나가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낭패를 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후에 답이 없는 대출을 받는다. 그럼 그 사람한테 미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노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후에 들어가는 돈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지금 세대보다 노후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젊은 친구들이 뭔가 노후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을 해. 관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노후는 지금의 어르신들 노후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지금 어르신들 그래도 자녀분들한테 뭐 손이라도 벌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애도 없잖아. 누구한테 손 벌릴 거예요? 거기다가 노인 인구 더 많아져서 우리가 뭐 편하게 쉰다거나, 노인 대우 받을 생각도 하면 안 돼.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발에 치는 게 노인이기 때문에. 사문기타민이 5,000원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런 것도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거야. 대출금 갖고 나면 노후에 쓸 현금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뭘로 마련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 대부분 결혼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많잖아. 자녀도 없기 때문에 자녀한테 손 벌릴 수도 없어요. 그 일한다는 것도 생각해. 10세까지 일하는 것도 일자리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노인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우리 때 가서 노인 일자리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뭐 그런 말 있어요. 뭐 젊은 사람도 없어 노인 일자리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 추측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뭔가 까마득합니다, 보면. 사실 지금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수명이 늘어나죠. 그러면 노후 대비가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까지 몇 세 안 싸고 뭐 죽으면 모르겠지만 수명이 짧으면 모르겠지. 수명이 엄청 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는 거의 90세에 육박합니다. 노후가 상당히 긴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어떤 회사에서 이제 종속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60세라고 봤을 때 30년 동안의 공백이 남습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젊을 때만 인생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노후에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일종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히 할 수 있고 받아줘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다 써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해줄 것 같습니까? 다 못해줘, 여러분. 오히려 나이 들면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자리 같지도 않은 일자리 같은 거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도 뭐 이제 노년에 접어들면 이제 파지 같은 걸로 서로 싸우는 분들도 있는데 그 박스 몇 개 때문에 그 판다고 해서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뭐 있잖아요. 박스 같은 거 놔두잖아. 그럼 5분도 안 돼서 없어져. 진짜. 밖에 박스 같은 거 놔두면 쌓이는 꼬라지 못 봅니다, 진짜.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예. 네. 노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박스 버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는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비 안 해놓으면 굉장히 좀 힘든 노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힘든 노후를 맞이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 대출금 갖고 나면 나중에 쓸 현금이 없어. 물론 그런 거 있어요. 대충 갖고 나면 집을 팔면 돼. 집을 팔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팔릴지 안 팔릴지 그것도 의문이야. 여러분 지금 한 생각해. 인구가 줄어드는데 과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오히려 집이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아파트 많이 짓고 있는데 문제는 저 아파트에 들어가 살 사람들 별로 없다는 거잖아. 일본이 겪고 있는 그 아키바라고 하죠. 아키바 맞나? 그 빈집. 우리나라도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집은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가 못 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집을 뭐 팔려고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는 건데 만약에 내가 대충 가서 집을 샀는데 그만한 가격을 못 받으면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집을 만약에 나이가 먹었어도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봐. 애초에 아파트라는 공간이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넓고 부담스러운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게 공간이 넓고 공간이 넓은 만큼 난방비나 아니면 그 관리비 같은 게 돈 많이 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난 솔직히 말해서 나이를 먹고 이제 노인구 많아지고 하잖아요. 그럼 트렌드도 달라진다 생각하면 지금처럼 아파트 막 좋아하고 물론 나중에 가서 아파트 좋아하겠지. 근데 그 유지할 수 있냐는 거지. 그 비싼 아파트 가격이나 그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유지할 수 있냐는 거죠. 빌라가 뭐 사람들한테 나쁘다고 했지만 빌라도 좋은 장점이 있어요. 빌라는 관리비가 안 되잖아요. 옛날 빌라는 관리비가 안 돼요. 요즘 신축 빌라 관리비 해도 엘리베이터 그 사용료 말고는 거의 안 듭니다. 예. 네. 한 4, 5만 원 수준이 끝나요. 그리고 애들도 없기 때문에 뭐 뛰놀 만한 뭐 어떤 공 같은 것도 없어도 됩니다. 예. 네. 아무튼 뭐 그거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노후 대비 해야 됩니다. 노후 대비. 뭐 차 없이 살겠다 하면 나쁘죠. 차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가 필요 없는 사람도 차를 많이 구입하니까 예. 차 없는 사람도 빌려 산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차 있는 사람들 문제지. 차 있는 사람. 우리나라 혹시 능력도 없는데 차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 나 그거 보더라도 앞으로 노후 대비 깜빡한 사람도 많이 있어, 여러분. 나 걱정돼요. 원룸 같은 데 가보면 원룸 월세 내기도 버거운 사람들이 차는 좋은 걸 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노년까지 버티기나 할까, 과연? 어? 한 2, 30년, 그분들이 나이 한 30년 먹고 지나봐요. 그 생활 후회하지 않을까? 그때 그런 마인드로 살아갔을 때, 내가 봤을 때 지금 원룸은 탈출할 수 없어. 그런 마인드면. 나간 돈이 많은데 어떻게 돈을 모아서 나갑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서울에 많이 있잖아. 네, 빌라촌이나 저기 오피스텔 가면 많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버티는데 나이 먹어서 그만한 일자리 안 주어지고
돈 나올 데가 없으면. 월세는 꼬박꼬박 나가고. 그러면 당장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빡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대출을 하려면 해야 되겠지만 대출도 내 능력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냥 남들 하니까 하고 이때 아니면 이제 집 못 사니까 그런 마인드로 하면 안 돼, 이제는.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애시당초 그렇게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였어, 어떻게 보면. 어? 아니, 뭐, 집 하나 사는데 내 인생을 다 끌어다 바칩니까?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출을 받더라도 내 능력 한도 내에서 받아야 돼. 대출을 받더라도 모을 돈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무턱대고 대출 받고 책임 못 지거나 뭔가 뚜렷한 어떤 그런 대비를 못 해놓는 사람들은 노년이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가늠 못하는 게 있어요. 현재만 살기고 근시안적인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고 노인 인구 많아지고 트렌드가 지금 트렌드에서 좀 바뀌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나집니다. 젊을 때 좀 생각 안 하고 산 사람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에 들어가는 돈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모아놔야 돼요. 전부 나이 때부터 돈을 많이 모아놓고 대출도 내 능력이 된 한도 내에서 대출 받고요. 절대 무리해서 책임감 없이 대출 받고 아물랑 해버리면 인생 진짜 다 없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플렉스니 뭐 카푸니 하면서 지금 정신 못 차린 사람들 좀 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웃긴 게 불경기인데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먹고 살만하지 못한데. 오히려 먹고 살만하지 못하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뒤에 안 달아보고. 한탕주의. 그런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5년도 못 버티는 거죠. 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젊은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주는 살 많아지고 흰머리 희끗하고 그런 시절도 반드시 옵니다. 왜냐, 어른들도 왔으니까. 젊으면 절대 영원하지 않고 나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시기를 맞이했을 때 과연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돼. 우리한테 안 오겠지. 그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공평하게 누구든 노년이 옵니다. 나이 먹고 힘 없어지고 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갭 차이가 아니라 이건 삶의 질 자체가 하루하루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출을 너무 한도 끝도 없이 받아가지고 본인이 힘들게 만들고 대비 없이 그렇게 젊은 나날을 보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낼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